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촌. 볕은 부드럽게 내리쬐었지만 김정수의 시선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정수는 조용히 그 글자를 따라 읽고 있었죠. 문서 하단엔 또박또박 적힌 이름. 김정수. 그 앞에 앉은 김태주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사인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태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입꼬리는 어딘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냥 도장 찍게 해주세요. 귀찮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김태주는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원룸 문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난감한 듯 말을 아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드님 조심하세요. 그 순간 김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명의 이전 동의서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고 무언가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김정수는 단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 변두리 원룸촌, 오래된 연립주택 2층에서 김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농사꾼의 습관은 여전했죠. 시골에서 평생을 보내다 상경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도시의 소음은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해요. 작은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보리차 한 잔이 유일한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죠. 모두들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신기하기만 해요. 정수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근처 작은 공원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때로는 바둑을 두는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강좌에 참석해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젊은 강사가 어르신,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칭찬할 때면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들 태주는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답게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죠.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태주는 늘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매번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돈 관리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하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곤 했죠. 그래. 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주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효도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끔은 시선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한화생명보험 직원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험이요? 우리 아들이 따로 얘기 안 했는데요. 아, 그게 아드님께서 계약건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간단한 서류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박미영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명예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박미영은 탁자에 서류를 정성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복잡한 약관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을 보며 정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르신. 이건 아드님께서 신청하신 보험 상품이에요.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들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자신에게는 이런 복잡한 금융 상품이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그게 아드님께서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어르신께 간단히 설명드리고 서명만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아, 아버지. 보험회사에서 나왔네요. 태준은 박미영을 보더니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정수에게 다가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그냥 사인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습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박미영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냥 도장 찍게 해주세요. 귀찮아세요.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답답한 듯 원룸문을 박차고 나가며 담배를 물었습니다. 태준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박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태준을 흘끗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드님,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가 정수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조심하라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가요? 자신의 아들을 말하는 건가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계약은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박미영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태주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드님, 조심하세요라는 그 말투에서 뭔가 경고의 의미를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보험회사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단순한 계약이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법률 상담소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서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제 받은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민센터 2층에 있는 법률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오늘이 목요일이었죠.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변호사는 정수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는데 점점 미간이 찌푸려지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요? 이건 단순한 보험 계약이 아니에요. 노인 자산명의 이전 계약서입니다. 어르신의 모든 재산을 아드님 명의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아드님에게 넘기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보면 변호사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만약 어르신이 서명하시면 법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아드님 소유가 됩니다.
물론 생활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시골에 있는 땅,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기는 계약이라니요. 혹시 아드님이 재산을 이전받으려고 이런 계약을 준비하신 건 아닐까요?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미 일부 절차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은행 계좌명의 변경 신청서도 들어있어요. 어르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신 건가요? 정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아들이 은행 업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별 생각 없이 찍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일부 계좌는 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보여준 관심과 효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져 통장들을 찾아보았어요. 몇 개의 통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금주가 김정수, 김태준으로 변경되어 있었거든요. 아들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재산을 아들 교육시키느라 아낀 돈을 그 아들이 이렇게 빼앗으려 하다니요. 당신,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운 것 같아. 정수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진작에 아들을 혼내주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시골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태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고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보자. 아들이 정말 어떤 놈인지 말이야. 정수는 서랍에서 주소록을 꺼내 오래된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시골에서 함께 농사짓던 친구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성만이라는 이름의 친구였죠. 여보세요, 성만이냐? 나 정수야. 정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말인데, 성만아. 너한테 상담받을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좀 될까? 이틀 후, 정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이성만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는 자리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형님,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이성만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모든 공동 명의를 해지하시고 재산을 다시 형님 단독 명의로 돌려놓는 게 급선무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언장을요? 네. 형님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들을 모두 단독 명의로 변경했어요. 은행 직원들은 고령자의 단독 명의 변경에 대해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정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과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명의 변경을 신청한 모든 서류들을 취소하고
자신의 단독 소유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보험 해지였어요. 아들이 가입시켜 놓은 여러 개의 보험들을 모두 확인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해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참 똑똑하게도 했구나.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머리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머리를 이런 일에 쓸 줄은 몰랐어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정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평범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아, 장학재단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장학재단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 이성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형님. 절차는 복잡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태준이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정수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수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정리 유언장 작성, 그리고 김정순 장학재단 설립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어요.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일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며 따져 물을까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실만 알려줄까요? 정수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일 수 있겠니? 가족들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말이야. 내 누나도 부르고 손자들도 다 불러라. 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 주 토요일, 작은 한식당 별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단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정수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볼게. 정수는 편지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태준아, 너의 이름으로 바뀐 보험, 계좌, 부동산 서류들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도 믿어보려고 했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너를 말이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해서 말이야. 태희가 오빠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묻는 눈빛을 보냈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나한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더구나. 아드님, 조심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확신했지.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내는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이건 유언장이다.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특히 태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은 모두 김정순 장학재단에 들어간다. 내 아내, 너희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었단다. 태희가 깜짝 놀라며 입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너희 어머니는 평생 말없이 살다 간 분이셨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새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고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보고 돌아가셨단다. 정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말이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태준아. 정수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막았어요. 너는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알았니?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은 무식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나?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명의 이전 동의서, 공동명의 계좌 개설, 보험 수익자 변경 참 꼼꼼하게도 준비했더구나. 정수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500만 원. 내가 한 달 생활비로 쓸 돈이지.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버지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증명해보렴. 태희가 오빠를 붙잡고 물었어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이야?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태준아, 아버지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거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니까 사기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태준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줘야지. 식당을 나서며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 했단다. 이제 그 믿음을 다시 쌓아보렴.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태준은 아버지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 산책을 하고 주민센터 강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했던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들어와라. 정수는 담담하게 아들을 맞았어요. 태준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말해보렴.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 핑계로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를요. 소중한 것? 아버지의 신뢰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요. 정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장학재단 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걸로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무보수로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태준아,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장학재단 설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한 달 후, 김정순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는 5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장학증서 전달식 날, 정수는 단상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했어요. 제 아내 이름으로 만든 이 장학재단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태준이 아버지께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요.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정순 장학재단은 꾸준히 운영되어 이제 10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매주 한 번씩 재단 사무실에 나가서 학생들의 근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태준도 약속을 지켰어요. 주말마다 재단 업무를 도왔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종종 들러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와 태준은 함께 동네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순 장학재단에서 후원하는 작은 도서관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도서관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정순 기념 도서관 마이너스 세상은 말없이 주는 이들을 기억한다. 정수는 그 명패를 바라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동네 주민들과 장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간단한 테이프 커팅 후 정수는 도서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시는 모습,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큰 손자가 달려와서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와서 책 많이 읽어라. 그 순간 태준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그래. 이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도서관 안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거였네요. 뭐가? 가족의 신뢰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깨달음을 얻는단다.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건배. 태희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의 새로운 시작과 우리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 모든 이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있고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아내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공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데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김정순 장학재단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화제. 기사에는 재단의 활동 내용과 함께 정수와 태준 부자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갈등 부분은 빠져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말없이 주는 이들을 기억한다. 정수는 도서관 명패에 새겨진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 태준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재단에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태준과 함께 새로운 장학생 선발 계획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김정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아픈 경험이 결국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말없이 주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정수와 김태준 부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구나 겉모습 뒤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고 조용한 침묵 속에도 무너지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잠시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 없는 손길, 한마디의 따뜻함을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도 누군가에겐 깊은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